1985년 5월의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30세인 그는 회사에서 방금 쫓겨났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회사에서요. 자기가 직접 채용한 사람에게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당신이 밤낮으로 일해서 만든 가게에서 점원에게 쫓겨난 겁니다. 당시 언론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뿔 장군의 몰락이다. 그가 없는 회사는 이제 진짜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을 들으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26일입니다. 40년 전 오늘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핵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1986년 4월 26일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이 한 번의 폭발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인생도 이런 폭발이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 예고 없이 무너지는 것들, 해고, 파산, 이별, 실패.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끝이다. 다 망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폭발 속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아까 차 안에서 울던 그 남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남자의 인생은 시작부터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식물학적 어머니는 보수적인 집안의 딸이었고 아버지는 시리아 출신의 교수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한 외할아버지는 아이를 낳으면 의절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미혼모 쉼터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절박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반드시 대학 교육을 받은 부부에게 입양 보낼 것. 준비된 부모는 변호사 부부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아이가 태어난 순간 그 부부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자아이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급하게 연락을 받은 다음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나온 폴 잡스와 식물학적 어머니는 이들의 학벌을 보고 입양 서류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몇 주간의 팽팽한 대치 끝에 가난한 부부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꼭 대학에 보내겠습니다. 이 약속 하나로 입양이 결정됐고 평범한 노동자 부부는 훗날 이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바치게 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거절당하고 버려진 채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자라서 이 남자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자퇴합니다. 양부모의 평생 모은 돈이 의미 없는 수업에 낭비되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퇴 후 그의 삶은 처절한 서바이벌이었습니다. 잠잘 곳이 없어 친구방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잡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길거리에 빈병을 주었습니다. 코카콜라 빈병 하나당 5센트. 그걸 모아 겨우 빵을 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1km를 걸어서 하원에 가서 무료 식사를 했습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 걷고 또 걷던 그 집념은 곧 거대한 야망이 되었고 그는 마침내 번듯한 사무실 하나 없이 친구와 함께 회사를 만듭니다. 처음 자본금은 중고차를 팔아서 마련한 센 $300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는 10년 만에 직원 4,000명, 매출 $20억 거물이 됩니다. 업계의 판도를 흔드는 포춘 500대 기업으로 성장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남자가 이 회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자기가 직접 데려온 CEO에게 쫓겨난 겁니다. 상대는 그가 펩시에서 모셔온 존 스컬리였습니다. 이사회가 투표를 했고 결과는 만장일치. 당신은 나가야 합니다. 30세. 20대를 바쳐서 만든 회사.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회사.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당신이 밤낮으로 일해서 만든 가게에서 점원에게 쫓겨난 겁니다. 당시 언론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뿔 장군의 몰락이다. 그가 없는 회사는 이제 진짜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다. 그는 몇 달 동안 어두운 방에서 천장만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부정편향 기억하시죠?
이 남자의 뇌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넌 실패자야. 넌 끝났어. 다시 시작해봤자 안 돼. 20만 년 전 사자 피하던 뇌가 이 남자한테도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95%의 사람은 여기서 멈춥니다. 포기하고 안전한 직장을 찾아갑니다. 역시 사업은 위험해 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격의 시나리오가 쓰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축복으로 해석했는지 그 역전의 시나리오를 따라가 봅니다. 해고 직후 그는 실제로 실리콘밸리를 떠날 생각까지 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기를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부정편향 뇌가 극심한 수치심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뇌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일을 사랑하는가? 답은 yes 였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것은 그의 직위를 뺏은 것이지 그의 능력을 뺏은 게 아니었죠. 그는 전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가장 완벽한 컴퓨터 넥스트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파산 직전의 그래픽 부서를 인수합니다. 그게 바로 훗날 토이스토리로 세상을 놀라게 한 픽사입니다. 그리고 12년 후 그 회사가 다시 그를 부릅니다. 쫓아냈던 그 회사가 다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 남자가 돌아온 후 그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팟을 만들었습니다.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아이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이 남자는 전 세계인의 주머니 속에 인터넷을 집어넣은 남자. 죽어가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남자.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쫓겨난 남자,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를 한 남자. 그는 훗날 스탠퍼드 연설에서 이 시기를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무거움이 다시 초심자가 되는 가벼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나는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사건, 해고당한 것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인생 최악의 사건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잡스는 최고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픽사가 탄생했고 아이폰이 탄생했고 세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쫓겨난 덕분에 쫓겨난 회사의 거대한 시스템이 가두고 있었던 자신의 천재성을 다시 폭발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련이 그를 죽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가두던 껍질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잡스가 애플에 계속 있었다면 그는 관료주의라는 늪에 빠져 아이폰 같은 혁신을 만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은 그를 더 큰 부자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그를 익숙한 환경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이것을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하면 불연속적 도약이라고 부릅니다.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전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요동치며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는 혼돈의 구간이 존재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혼란스럽나요?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고 믿었던 계획이 무너졌습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지금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잡스는 그 혼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 결과 넥스트와 픽사라는 두 개의 거대한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결핍을 보세요. 돈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나요? 아니면 주변의 무시가 힘든가요? 그 결핍이 바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로켓, 원료입니다. 배부른 사자는 사냥하지 않습니다. 잡스 역시 쫓겨난 후의 그 비참함이 그를 다시 전 세계 1위로 만드는 도끼 어린 집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핍을 에너지로 바꾸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상황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데이터 수집으로 정의하세요. 부업 수익이 안 나오네가 아니라 수익이 안 나는 방식을 하나 제거했네? 사람들이 나를 비웃네가 아니라 나중에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돼. 빌런들이 미리 등장했네?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당신은 잡스와 같은
선상에 섭니다. 아까 체르노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발.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체르노빌의 폭발은 파괴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잡스의 폭발은 창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폭발이라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도 폭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 실패, 거절, 좌절. 그 순간이 파괴가 될지 창조가 될지는 당신의 정체성이 결정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는 정체성은 파괴를 만듭니다. 나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은 창조를 만듭니다. 잡스의 정체성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였습니다. 이 정체성이 해고를 이겼고 실패를 이겼고 결국 세계를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이 문장이 바로 정체성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나는 월 순수익 1,000만 원 달성한다. 이 문장이 반복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폭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잡스가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나중에 돌아보면 최고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정체성이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4번째 100번을 채웠습니다. 400번째 자기 암시, 10,000번까지 9,600번 남았습니다. 잡스는 12년을 버텼습니다. 우리는 100일을 버팁니다. 잡스가 12년 만에 세계를 바꿨듯이 우리도 100일 만에 우리 자신을 바꿀 겁니다. 오늘 다룬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와 정체성 변화의 원리를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큰 영감을 얻었던 책과 추천 아이템들을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부하고 실천하는 만큼 주파수의 강도는 더욱 세집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도구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일차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돌아옵니다. 내일은 놀라운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왜 95%의 사람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가? 하버드에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졸업생들을 20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내일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